자, 이번 시간은요, 따로 거래사례 비율법과 수익환원법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요약집 먼저 볼게요. 자, 요약집 보시면 255페이지요. 255페이지 보시면, 자, 네모 2번 적산법이 나옵니다. 적산법은 아주 가끔 나와요. 입력하는 방법인데, 그럼 적산법 하게 되면, 얘는요, 공식은 꼭 알아야 됩니다. 네모박스 공식을 밑줄 아세요. 적산입력 이꼴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인비. 이 공식은 잘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잘 묻는 것이, 자, 기대율 동그라미. 요거 장난 많으시죠. 빈 네모 한다라든지, 요 단어 집어넣는 거 많이 묻거든요. 기대율 꼭 기억하시고요. 환원이율 틀린 말이고 기대율입니다. 공식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소가 기초가액과 기대율과 필요적인비인데 한 장 넘어가요. 자, 고려 3번 기초가액 기대율 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고려 4번이죠. 필요적인비 4번 동그라미. 얘는요, 최근에는 잘 안 나왔는데 과거에는 잘 나왔거든요. 필요적인비. 필요적인비만 묻는 문제가 과거에 4번 나왔거든요. 만약 나왔다면요, 꼭 출제 가능한 것만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냐, 필요적인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적인비 포함되는 거는 제가 따로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자, 감유, 보조, 결공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감유, 보조, 결공.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보조, 보험료. 조세공가. 결공, 결선준비비. 공실손실 상당액이다 해서 감유, 보조, 결공 6가지가 주로 포함된다. 자, 7번 정상운전 자금이자는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이자는요, 정상이자만 가리키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오로지 정상이자만 가리킵니다. 자, 감유, 보조, 결공 6가지가 해당되더라 라고 구별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다음 중에서 필요적인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묻거든요. 포함되지 않는 것 출제가 그동안 되었던 거 몇 가지만 체크합니다. 감유, 보조, 결공 중에서 결국은 2번, 3번 묶어주고요.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묶거든요. 2번, 3번 묶어주고요. 유지관리비는요. 자, 유지관리비로서 필요적인비라 볼 수 없는 것은요, 맨 끝에 밑줄 하세요. 공익비 부가사용료는 재배. 공익비와 부가사용료는요, 임대차와 전혀 관계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익비와 부가사용료는 재배가 되어 필요적인비가 아니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위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줄래요? 교체비용 적어주고요. 교체비용. 얘도 출제가 되었어요. 교체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선풍기를 다 교체해버리고 에어컨으로 교체해야지. 비용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교체비용인데, 얘는 다른 말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이러한 교체비용도 자본적 지출의 성격으로서 임대차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익비, 부가사용료, 줄여서 공부. 그리고 교체비용 이런 것들은요, 필요적이면 하등에 관계가 없는 비용이니까 필요적인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요. 조세공가는요, 끝에 밑줄 하세요. 소득세, 법인세는 제외 밑줄. 소득세하고 법인세는요, 임대차 활동과 관계가 없어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둘 다 개인이 얻은 소득, 법인이 얻은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지 임대차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적인비 하게 되면 만약 또 나온다면 요거밖에 안 물어. 뭐 공익비, 부가사용료, 교체비용, 소득세, 법인세는 필요적인비가 아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먼저 비기 방식인데 네모 1번 거래사례 비율법. 먼저 1번 박스 공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비중가격 이꼴 사례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사시지계면 5가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3번 거래 사례의 수지 기준인데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첫자 보니까 사, 시, 지, 기가 차례대로 나오죠. 1번 사정 보정 가능성, 2번 시점 서정 가능성, 3번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4번 개별된 비교 가능성.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사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씩 봐요. 사정 보정 가능성은 1번, 2번 묶어주고요. 당연히 1번처럼요. 특수한 사정이 개재지 않는 사례가 좋아요. 좋지만 2번은 모두 밑줄하세요. 설령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더라도 보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요. 시점 수정 가능성은요. 1번을 밑줄합니다. 거래 시점을 화살표 길 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백에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항상 비교 방식은 대사 비교하죠. 대사 비교. 대상 물건, 사례 물건. 대사 비교는 사례가 어느 시점, 거래 시점입니다. 대상 물건이 기준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사 비교만 해주면 시점 수정이 되는 거예요. 3번요. 지역 요인 비교는요. 1번과 2번 묶어줍니다. 자, 1번은요. 유사지역 사례 밑줄. 사례가 유사되기 때문에 동네가 다르잖아요. 두 줄 내려가서 화살표 지역요인 비교한다 밑줄 하시고요. 사례가 유사지역이면 동네가 다르니까 반드시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됩니다. 반면에 2번요. 인근지역 사례 밑줄. 이러면 대상도 인근, 사례도 인근, 동네가 똑같잖아요. 이때는 두 줄 내려가서 화살표 밑줄입니다. 지역인 비교 X, 지역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괄호 4번 사례의 정상했죠. 괄호 4번 사례의 정상은 요거 적어줍니다. 대사. 사시지계면 모두가 대상 사례, 대상 사례, 대사 비교한다. 그래서 사례 정상화 방법은요. 분자분모 대사만 비교해주면 돼요. 얘는요.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61페이지 네모 2번 임대사례비교법 앞에다가 X하고요. 보지 마세요.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실질임료 이꼴 선임료 더하기 필요적입니다. 이런 흐름만큼은 아는 게 좋아요. 실질임료 이꼴 선임료 플러스 필요적인비 흐름은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네모 3번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1번 동그라미 1번 표준지를 선정해서 2번 3번 4번 첫자 동그라미 시지계 동그라미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린 항상 자, 시지계 세 가지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얘도요,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 4절 넘어가죠. 수입 방식입니다. 수입 방식은요, 문제 1번, 가격과는 수익하는 법은 박스, 공식이 있죠. 이 공식 박스, 공식에다가 별표하시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 아시잖아요. P equal R분의 8. 이 박스 보게 되면 A가 뭐죠? 순수익이죠. 나누기 R은요,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주면서 수익 가격 구하시오. 계산 문제. 또는 환원율 구하시오. 계산 문제. 잠시 흐름을 본다면 이때 늘 순수익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현금 수지 분석 흐름 있죠. 그래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해요. 여기까지가 유효조소득입니다.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자. 그러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순수익. 그래서 이만큼을 빠르게 계산하면 돼요. 다만 경비 구할 적에는 자료를 섞어주더라. 이것저것 막 섞어주거든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안 게 있죠.
공부소감. 공부소감은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환원율 하게 되면 환원율. 얘는요. 기본적인 산식은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죠.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이다.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 이때 자본수익률은 다른 말로 할인율이 되고요. 할인율이 되고 자본회수율은 상각률입니다. 요 기본 흐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 암기했죠. 시조 12 시장추출법, 도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더법, 부채감당법, 시조 12 요 흐름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얘가 전부 다입니다. 수입 방식은. 그래서 공식에서 흐름이 전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맨 밑에 그걸 3번 내려가요. 그걸 3번 보니까 순수익 있죠. 순수익. 자, 순수익 제목 앞에다가 자 삽입합니다. 넣어주세요. 단어를 첨가하세요. 장래만 넣어줘요. 이때 순수익은 과거 순수익이 아니고 현재 순수익이 아니고 장래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2번 산정방법 3번 순수익 분류 2번 3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되고요. 순수익 요거는 얘가 중요합니다. 2번 3번 볼 필요 없어요. 다음에 265페이지에 가로 4번 환원율 넘어갑니다. 환원율 네모 가로 1번 구조 네모 박스에 있죠. 적어드렸잖아요. 환원율 이꼴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 요거네. 자본수익률은 할인율이고 자본회수율은 상각률이고 요러면 알아야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괄호 5번은 읽지 마세요. 종료 5번은 버리시고 6번이 있죠. 구하는 방법 5가지. 5가지가 자 그대로 뭐지? 시조 투 엘부 시조 투 엘부가 나오잖아요.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약집은 순서가 막 섞여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요약집 순서대로 볼까요? 먼저 1번. 에르더법은 자, 첫 줄 보시면 중요한 단어 있죠. 세전 현금 수지 중심 밑줄. 세전 현금 수지 세전 동그라미. 세전 동그라미.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집 한번 볼까요? 수입 방식은 기준이 뭐지? 순수익 기준이잖아. 근데 에르더법은요. 순수익 기준 아니고 세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뺍니까? 빼기 뭐? 부채, 서비스액 빼니까 뭐가 나오지? 세전 현금 수지. 요거 기준이 뭡니까? 얘가 바로 에르더법입니다. 따라서 에르더법은요. 세전 현금 수지 기준입니다. 기준 소득이. 그러면 에르더법은요.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해서요. 고려 안 했어요. 세공제 전이잖아. 그러니까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세공제 전이기 때문에 세금 효과 X. 에르더법은 세금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에르더법은 되게 복잡한데요. 그냥 세전 현금 쓰지만 기억하시면 돼. 2번 부채 감당법 앞에다가 요거 표시하세요. 요거 부채 감당법 샤 표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부채 감당법은 박스 보니까 자 암기했죠. 말 좀 더듬자. 부저저.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부저저. 그래서 부채 감당법은 계산 문제 꼭 대비하시고 부저저만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3번 조성법은요. 밑줄 하세요. 환원율 이꼴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이다. 위험 동그라미. 위험이 반영된 것이 조성법입니다. 조성법만 나왔다면 바로 위험이 반영을 시킨 것이 조성법이구나. 위험 동그라미 했죠? 위험 동그라미 했다면요. 또 화살표 적어줍니다. 주관이 개입, 주관 개입 적어주고요. 자, 위험을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고압선 철탑이 있대.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하잖아요. 이때 감염평가사 갑이 보기에는 위험하네. 30% 위험하다. 감가. 을이 보기에는 아니야. 40%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위험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즉 주관이 개입된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4번 시장추출법은 자 요거 아시죠? P 꼴 R분의 A잖아. 얘를요 R하고 P를 바꿀 수 있죠. 서로 이항시켜줘요.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R 이꼴 P분의 A가 돼요. 요것만 적어주세요. 시장추출법은 R 이꼴 P분의 A 적어줘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시장추출법입니다. 시장추출법은 P 이꼴 R분의 A를 변형해서 R 이꼴 P분의 A 하니까 이렇게 환원율 나오잖아요. 얘가 바로 시장추출법입니다. 5번 투자결합법 앞에다가 다시 요거 샵 표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시저2 L부 중에서 투자결합법 에르드법은요 계산문제 나왔습니다.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여기서 합격을 하는 거야. 예, 남들은 정말 손도 못 대는데 여러분들은요 공식만 알아버리면 답이 그냥 쉽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1번 물리적 투자결합법, 2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공식 제가 반복해서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박스 보게 되면 환원율 이꼴 자 왼쪽은요 토지 동그라미 토지 오른쪽은요 건물 동그라미. 공식이 토지 건물 하시면 이거 바로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토지면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 환원율. 건물은요 건물 구성비 곱하기 건물 환원율입니다. 토지 건물. 얘는 꼭 아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우리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공식 보니까 왼쪽은 토지 오른쪽은 건물 왼쪽은 토지 오른쪽은 건물 분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 한 줄 올라가서 물리적 투자협법 설명을 보게 되면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데 토지와 건물이 서로 밑줄하세요.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밑줄. 서로 토지 건물로 분리하고 있잖아요.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없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2번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박스 공식 보니까 자 단어 4개 있죠. 왼쪽 지분 동그라미 지분 오른쪽 저당 동그라미 지분 저당 공식 돌린대요. 따라서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다음에 자 오른쪽은요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수. 그래서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분 저당. 얘가 바로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이때 자 설명을 보게 되면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땡땡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의 요소를 서로 다르다는 데 차이난다. 서로 다르다 동그라미. 얘도 출제되었어요. 적어져 여백에다가 동일 X 동일하다면 틀린 말입니다. 양자의 요소를 서로 다르다는 데서 착안하지 동일하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7번 환원 방법 큰 표가 나와요. 큰 표가 나옵니다. 방법 4가지 있죠. 기억나시죠? 직연상 직접법 또 직선법 연상 연금법 상황이법 직연상 나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직접법에다가 화살표 토지 적어주고 토지는 직접법입니다. 토지. 그러면 토지는요 영속성 특성 때문에 소멸하지가 않죠. 토지는 영구만하기 때문에 땡땡 소멸하지가 않더라.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으면 상각이 안 돼요. 그래서 상각은 거리가 멀어. 따라서 토지의 경우에 상각을 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직척법입니다. 나머지 자, 직연상이 있죠. 연금법, 상환법, 직선법. 나머지는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상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차이 있죠. 그래서 방법 정도만 아시고 안에 상세 설명은요. 볼 필요가 없어요. 직연상 4가지가 있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8번, 9번, 10번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다음에 270페이지. 네모 2번 수익분석법도 아예 X 해버리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가 3방식입니다. 요약지 마치겠고요. 이제 문제 봅니다. 문제. 자, 문제 190페이지, 문제지 190페이지 12번. 12번. 거래사례법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거래사례면 뭐가 떠올려요? 사시지계를 묻는 거죠. 사시지계. 틀린 것은 1번. 거래사례는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위치의 차별성이 된다. 위치는 자, 차별성이고 위치의 유사성이죠. 즉 다시 말하면요. 용도 지역, 용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용도가 동일하다는 게 바로 위치의 유사성이죠. 용도가 다르면 안 돼요. 위치의 차별성 틀렸고 위치의 유사성입니다. 틀린 답 1번입니다. 2번요. 사례의 거래 시점과 대상의 긴 시점이 일치한다. 일치하면요. 시점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시점상은 생략 가능하죠? 필요하지 않다. 맞는 말이고요. 3번. 거래 사례 자료가 표준지이다. 표준지 밑줄. 표준지는요. 한 줄 내려가서 사정 보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밑줄 하세요. 그래서 항상 표준지는요. 사정 보정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지는요. 낮이 상정평가이기 때문에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사정 보정 작업 X 필요 없어요. 4번요. 사례 자료를 유사지역에서 구한다. 유사지역이면 동네가 다르잖아요. 이때는요. 지역면을 비교한다. 맞죠? O입니다. 5번요. 5번. 자, 거래 가격과 거래 내역 등의 파악은 가능한데 거래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료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14번과 15번은 체크는 안 돼 있죠. 그런데 일단 자, 원리는 풀어는 드릴게요. 자, 그러면 14번은 뭐냐면요. 두 번째 줄. 자, 백과선시가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인 비기치로 옳은 것은 지역인 비기치를 묻잖아요. 지역인 비기치. 그럼 항상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요. 무슨 비교? 대사 비교. 대상, 사례, 대사 비교입니다. 대사 비교. 그러면 자, 두 번째 줄에서 상승식입니까? 총화식입니까? 상승식이죠. 자, 상승식이 나와요. 항상 표현합니다. 상승식이 있고 총화식이 있어요. 상승식은요. 곱하기는 곱의 방식, 곱하기 방식이고요. 총화식은요. 더하기 방식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비교 방식은요. 사시지계면을 곱하기 해요. 더하기 해요.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하니까 바로 상승식으로 하래 말입니다. 곱하기 하래 말입니다. 그러면 더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안 하고 더하기 볼까요? 더하기.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이거 안 웃기는 거예요. 사실 대사 비교를 곱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분자 분모를 곱하기 하거나 더하기 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더하기는 방식이 바로 총화식인데 얘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4시식이면 더하기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곱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화식은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상성식 곱하기 하라는 말입니다. 곱하기. 그러면 이제 대부분 문제가 상성식 곱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괄호 단 세 번째 줄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보았대. 100으로 봤을 때 비교치가 나오면서 결과값은 소수점 5자리에서부터 반올림하래요. 사례가 100이잖아요. 사례가 100이다. 얘가 100이잖아요. 사례가 100이입니다. 사례가 100이잖아요. 그럼 표를 봅니다. 가로 조건은 사례가 100이면 대상이 플러스 4% 우시하죠. 그럼 뭐지? 104. 문제가 없죠. 다음에 접근 조건은요. 3% 열세라면 얼마? 97. 세 번째. 환경 조건은 2% 우시하죠. 100이면 얼마? 102.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정 조건은 2% 열세죠. 얼마? 98. 이렇게도 되고요. 사례가 전부 다 100이잖아. 100이니까 100이면 약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1.04가 되겠지. 그대로 4% 우시하니까 뭐 1.04, 4% 우세. 3% 열세하면요. 곱하기 0.97. 다음에 2% 우시하니까 1.02가 되고요. 2% 열세하면요. 0.98이 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사례가 전부 다 100이면요. 얘가 더 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례가 만약에 숫자가 뭐 90이다 80이다 100이 아니라면 이게서는 안 돼요. 안 통합니다. 아시겠어요? 100이니까 통하는 거다. 100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이 1.0084. 정답 1번입니다. 이 문제를 왜 풀었을까요? 몇 년 전에 출제가 되었습니까? 이런 문제는요.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곱하기만 해주면 되니까요. 15번. 인근 표준 획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비교치는 얼마인가? 박스. 주어진 조건을 따라가래요. 문제 볼까요?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다. 이 중에 400은 완경사이고 나머지는 평지이다. 두 번째, 완경사 부분은 경사가 적기 때문에 감가가 생기겠죠. 10% 감가원이 있고 평지는 감가가 없대요. 이렇게 주면서 개별 비교치 구하래요. 이것도 왜 풀까요? 과거에 17회 때 숫자만 싹 바꿔놓고 출제되었거든요.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다시 15번은요. 완경사가 얼마입니까? 면적 얼마? 400입니까? 완경사 이렇게 잡을게요. 그림으로. 그럼 얘는 완경사 맞죠? 얘는 평지잖아. 얘가 완경사. 얘는 평지. 완경사가 400입니까? 평지가 얼마? 600이죠. 이렇게 분석하면 얘가 완경사, 얘가 평지가 돼요. 합하니까 총 면적이 얼마? 1000. 이제 문제 흐름 잡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사가 진 땅은 뭐가 있겠지? 감가, 하자가 있지. 평지는 하자가 없대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개별 비치 구하자.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요. 먼저 완경사, 평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비율로 나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테이지로 가려면요. 전체가 1000인데 400이면 몇 프로? 40%죠. 평지는 몇 프로? 60%.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40%가 되고 평지가 60%.
그럼 이제 완경사 부분에서는 몇 프로 감가가 돼요? 10% 감가. 그러면 이제 곱하기 1에서 0.1만 빼주면 돼요. 얘가 10% 감가잖아요. 평지는 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대로 곱하기 1입니다. 감가가 없단 말입니다. 딱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9, 4, 36, 36%. 9, 4, 36. 얘는 60%. 얘만 감가가 있네요. 그럼 얼마가 되겠지? 96%죠. 0.96. 정답 1번 0.96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17번, 18번. 자, 17번 풀어봐요. 1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준 가격 관리가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공식 떠올리자.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 이러면 비준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앞으로 문제 푸시다가요. 지문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먼저 기억번. 인건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는 밑줄 하세요. 인건지역의 소재. 이것 하나만 딱 놨다 하면 먼저 사례가 인건지역이잖아. 대상도 인건지역, 사례도 인건지역. 지역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 순간 얘는요. 100번에 100이 돼요. 대상도 인건, 사례도 인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지역 비율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같은 지역이니까. 자, 계속해서 사례 토지의 가격은 제곱미터당 30만 원이다. 얘가요. 제곱미터당 30만 원입니다. 니은번. 사례 토지는 건멸에 인해서 20% 싸게 팔렸대요. 그러면 사정보증이 있죠. 대사 비교하니까 사례가 몇 프로 싸게? 사례가 20% 싸니까 얼마? 80. 대상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정상가리 100이 됩니다. 대사 비교. 사례가 20% 싸다. 디귿번. 자, 거래 시점은 100이 되고 긴 시점은 120이 된다. 시점 수정이죠. 자, 거래 시점이 얼마? 100입니까? 100. 긴 시점은 얼마? 120. 그러니까 거래 시점보다 긴 시점이 그동안 땅값이 20% 올랐단 말입니다. 대사 비교. 다음에 네 번째, 개별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대상 토지는 사례보다 10% 우세하다. 개별 요인은요, 사례가 100이라면 대상이 10% 우세하니까 얼마가 돼요? 110. 면적은요, 단가를 물으면 면적 비교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 단가를 묻게 되면. 제곱미터 가격이기 때문에 면적 비교는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이 가격도 제곱미터 가격이 나오겠네요. 제곱미터 가격이기 때문에 면적 비교가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 완성했습니다. 계산하면 돼요. 이대로. 상승식 곱하기 방식.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금액이 49만 5천 나옵니다. (49만 5천 원). 그럼 이제 하나씩 봐요. 기업번. 사정 보증시는 80분의 100이다. 맞죠? 맞고. 니은번. 시점 승치는 100분의 120이다. 시점성은 100분의 120 맞네요. 다음에 3번. 개별은 비교는 100분의 110이다. 100분의 110 맞죠? 다음에 5번요. 4번은 잠시 보려. 5번은요. 지역인 비교는 조진으로 구할 수가 없다. 아니지. 지역인 비교는 사례가 인건적 했으니까 대선도 인건, 사례도 인건 100분의 100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지역인 비교는 조진으로 구할 수 없다는 있다. 왜? 둘 다 인건적이니까 100분의 100이 되잖아요. 틀린 답 5번 틀렸고요.
자, 4번에서 이 문제 푸는 거는 왜냐하면 4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사례 토지의 거래 시점에서 정상 가격 못 내요. 사례 토지의 거래 시점 이 당시에. 그럼 이 사례 토지는요, 사정이 개입이 되었어요, 개입이 안 되었어요? 사정이 개입이 되었잖아요. 얼마? 20% 싸게. 20% 싸게.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만 계산하면 돼요. 왜? 사례가 20% 싸게 해서 사정부정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돼요. 30만 원, 뭐 나누기 0.8로 되겠네. 그럼 얼마 나오죠? 37만 5천 원 나와요. 따라서 사례 토지는요, 거래 시점에서 얼마에 팔았다? 20% 싸게 팔았기 때문에 사정부정을 하게 되면요, 이것의 원래 정상 가격은 요 가격인데 20% 싸게 팔아서 3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거래 시점에서 사례의 적정 가격은 37만 5천 원이고 이것을 20% 싸게 팔았기 때문에 매매 금액은 3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5번 틀렸습니다. 틀린 답 5번. 다음에 문제 18번요. 자, 18번 문제는 눈에 힘을 줘야 됩니다. 원래 나온다 해도 꼭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딥다 길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18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거래사례법으로 가격 구하래요. 자, 지금부터 공식 적어주고 이렇게. 요거만 넣어주면 돼요. 지금부터 공식만 넣어주면 돼요. 자, 기업번. 대상 토지는 번지가 나오고 면적이 얼마? 150. 면적. 찾아야 무조건. 대사 비교. 대상은 150입니다.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니은번 기준 시점은 22년 10월 19일. 기준 시점. 요거잖아요. 2022년 10월 29일 기준 시점입니다. 디귿번 사례 내역은요. 사례 면적이 얼마? 100. 면적이 100. 나왔죠? 대사 100이잖아요. 여기 차 넣어주면 돼. 계속해서 용도지은 3종 일반 용도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가 3억이네요. 사례가 3억입니다. 3억. 내려서 거래 시점은 22년 3월 1일이죠. 2022년 3월 1일 거래 시점. 리얼번 지가 변동률은 3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몇 프로 올랐다? 3% 상승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0이라면 3% 올랐으니까 103을 하든지 아니면요. 1 더하기 3% 올랐죠. 3% 0.03 그러면 1.03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네 번째 미연번. 자, 대상 토지는 사례 인근 지역에 속한다. 대상도 인근 지역, 사례도 인근 지역 동네 똑같잖아. 그러면 증인 비교는 뭐가 되겠지? 100분의 100이 되겠네. 둘 다 인근 지역입니다. 다음에 개별된 비교는요. 대상은 사례보다 4% 열시하다. 대상이 사례보다 4% 열시하면 얼마? 96. 다 나왔네요. 이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사 비교.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444960이죠. 정답 1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0번과 21번인데요. 둘 다 공시지가로 토지 가격 구하는데 둘 다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두 문제 다 한번 풀고 저는요 21번 문제를 풀게요. 21번 패턴이 최근 시험에 늘 나왔거든요. 21번은 제가 풀고요. 20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20번 딱 보는 순간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격 구하래요. 그럼 공식부터 떠올리죠. 공식. 자, 공식은 사례 가격 대신 뭐죠? 표준지.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곱하기 뭐라고 했죠? 시지계. 요거. 사정보정 면적 빠져요. 시지계. 끝. 이러면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다만 얘는요. 대사 비교죠. 대사. 대상 사례. 사례니까. 얘는요. 대표. 대상과 표준지. 표준지가 분모 기준입니다. 자, 이제 박스 보고 숫자만 넣으면 돼요. 기준 시점은 22년 10월 29일. 시점. 2022년 10월 19일. 소재지가요. A, C, B, 구, C동 2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 200제곱미터. 일단은 문제가 묻는 것은요. 문제가 지금 제곱미터 가격 묻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필요가 없어요. 단가를 물으니까. D급번은 의미가 없고. D급번. 비교 표준지가 자 같은 시구동에 같은 용도지역이고 2022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다. 2022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얼마?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미연번, 리얼번. 지가 변동은요.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3% 올랐죠. 3%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100분의 103 해도 되고요. 아니면 곱하기 1 더하기 3%니까 0.03 해도 되고. 이러나 저러나 뭘도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요. 지역위원회는요. 대상 토지가 표준지역 인근지역이다. 대상도 인근지역, 표준지도 인근지역. 동네가 똑같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100분의 100입니다. 이 말은 무슨 생략 가능합니다. 하나만은. 다음에 비협번. 개별형 비교는요. 자, 대상 토지가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가 5% 열시하다. 자, 가로가 5% 열시하면 얼마? 95. 두 번째. 획지가 10%를 시하죠. 획지가 10%를 세면 얼마? 90이 되고요. 다음에 환경이 10% 우시하네요. 우시하면 얼마? 110. 여기까지가 개별형 비교잖아요. 이렇게도 되고요. 그대로 뭐지? 5% 열세면 곱하기 0.95. 되시겠죠? 10% 열세면 곱하기 0.9. 10% 우시하니까 곱하기 1.1. 이러나 저러나 똑같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가격은요. 1937430이죠. 1937430 정답 4번요. 4번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가 20번인데 20번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24번요. 24번. 자,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부터 5번까지가 뭘 묻죠? 시조 투 엘부. 시조 투 엘부를 묻습니다. 시조 투 엘부. 1번. 요소구성법, 조성법은 뭘 떠올려? 위험. 위험. 따라서 대상, 분해에 대해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한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자, 평가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위험을 반영하고 주관이 개입이 된다. 맞습니다. O입니다. 2번요. 시장추출법은 제목 그대로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사례로부터 직접 환율을 시장에서 추출한다. 맞습니다. 3번요. 금융적 투자계략법은요. 뭘 떠올려? 지분,
저당, 지분, 저당. 따라서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맞죠? 따라서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과 저당 투자의 저당 상수를 가중 평균한 값을 구한다. 공식을 풀었었네요. 맞습니다. 4번요. 에루더법은 금융적 트래블을 계량한 방법인데 세후 현금 흐름 바로 들렸죠. 세전 현금 흐름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세 등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가 아니고 고려 안 한다. 예. 세금 효과를 고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단점입니다. 틀린 답 4번입니다. 4번. 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오늘 프린터 보충 자료 보세요. 보충 자료. 보충 자료 보시면 문제 6번.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언제 났다? 기출 15회 때. 그대로 뭘 묻죠? 시조 12를 묻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1번. 조성법은 대상구성에 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한다. 맞잖아요. 따라서 위험에 따라서 위험률을 더함으로써 환율을 구한다. 맞습니다. 2번. 시장추출법은 제목 그대로 대상구성과 유사한 최근의 사례로부터 시장에서 추출해서 환율을 구한다. 맞습니다. 3번요. 물리적 트래법은 공식을 또려 토지, 건물. 따라서 소득을 창출하는 부산의 능력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건물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맞네요. 4번. 에르드법은 매 기간 동안에 현금 수지인데 정확히 말하면 세전 현금 수지죠. 현금 수지. 기간 말 가치 상승, 하락분, 부기간 지분 형성에 세 가지 요소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는 말인데요. 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5번요. 금융적 트래법은 뭐라고 했죠? 지분, 저당. 따라서 저당 투자자의 요수률과 지분 투자율 서로 동일하다 틀렸지. 다르다. 동일하다 틀렸죠. 다르다는데 차이가 난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26번 계산 문제죠. 26번부터는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이어서 나머지 모든 문제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